안녕하세요. 500만개미입니다. 오늘은 12월 달에 신규 상장을 했던 에코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 에코에 대해서 분석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 매매해본 적 있나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차트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목표가를 차트를 통해서 정하시는 분들은 매매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은 차트를 통해서 목표가를 계산하신 분들은 잘 건들지 않으세요.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에코에 대해서 기업을 투자를 할지 말지 접근을 했을 때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전의 차트가 어떻든 차트 데이터가 있든 없든 간에 목표 주가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신규 상장 기업이 어느 가격대를 지지할지 예측도 가능하죠. 그러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에코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팁을 몇 가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코가 어떤 기업인지 아셔야 되겠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이 기업에 대해서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에코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충분히 정보는 습득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에코는 게이밍 기어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업이고, 이 게이밍 기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컴퓨터 마우스, 데스크톱에 들어가는 부품들, 키보드, 모니터, 그런 것들이 게이밍 기어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제품들이 에코 거일 수도 있어요. 이 기업은 PC 산업에서 게이밍 키보드, 헤드셋, 마우스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 제품군들에 한해서는 한국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이 기업의 제품들을 접해보셨을 겁니다. PC방에 가도 에코 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번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의 상품들을 실생활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찾게 된다면 그것 또한 엄청난 기쁨이고 재미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사업 관련해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에서 5차 시범 사업까지 동사가 모두 선정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스마트 단말기, 디지털 교과서 관련된 사업을 정책적으로 밀겠다, 선거 공약으로 발표를 했다 그러면 에코가 엮일 수가 있어서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대선주로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대선주들은 보통 장기간 차트 흐름에 따라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약 발표나 정책 또는 인맥이 정보가 터졌을 때 매집을 통해서 급등하는 형태의 운용이 된다면 에코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력의 물량이 많지 않고, 그리고 상장을 주관한 주관사나 또는 에코의 관계자들의 지분이 보호예수가 걸려는 있지만 그게 풀린다면 시장에 나올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경계감으로 대선주로는 잘 안 엮일 수는 있어요. 근데 에코가 어떤 기업이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베팅을 해볼 수는 있죠. 좀 더 알아볼게요. 우선은 여러분, 좋은 신규 상장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떤 점을 보고 말할 수 있을까요? IPO한 기업들은 수요 예측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에코는 무려 경쟁률이 1141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를 살 수 있는 공모 청약을 1141주를 하면은 한 주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청약한 사람들이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소액밖에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확정 공모가는 24,300원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니까 좋은 기업인가요? 좋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시장의 기대성이 있다. 보통은 경쟁률이 300 미만이면은 기대감이 작은 기업이고 그 이상은 많은 기업인데, 바이오 기업들도 500대1, 600대1 이런 식으로 가지 1000대1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대신에 에코는 증시가 한참 호황기,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기에 상장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많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확정 공모가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실 때는 네이버에 에코 공모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에 바로 공모가를 알려줍니다. 그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공모가 이상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에 줄 채워놨는데 공모가 부분에서 지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공모가에 매집이 있어서 지지선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이전의 과거 데이터는 장외 주식이었기 때문에 차트가 없죠. 그래서 24,000원대를 지지해야 할 차트상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찾을 수 있죠. 확정 공모가 24,300원에 몇 주가 거래가 되었나요? 배정 주식수가 250만 주입니다. 250만 7천 주가 24,300원에 거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을 지지했다라는 것은 공모 가격을 지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쉽죠. 신규 상장한 기업이 공모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격에서 매집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가격 부근 근처에 왔을 때 분할로 접근을 한다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남들보다 승산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하염없이 떨어지는 기업도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그거 관련된 상장하자마자 계속해서 떨어지는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정말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꼭 좀 알려달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그 종목을 집어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앱코의 미래성을 좀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기업 분석에서 컨센서스에 들어가면은 기업의 과거의 실적과 전년도 실적, 앞으로의 실적을 볼 수가 있어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거를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가 어디냐면 FN가이드입니다. 증권정보 리서치 회사고, FN가이드에서 앱코가 앞으로 매출과 이익을 어느 정도 낼지에 대해서 예상 결과치를 적어둔 건데, 이거를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기업 분석을 할 때. 일단은 앱코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엄청난 속도로 고속 성장을 했고, 유독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터지고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었으며 여러분들이 집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던 20년도에는 무려 95% 성장을 이룹니다. 근데 이 폭발적인 성장이 이런 식으로 커지는 시기가 사이클이 도는 계기는 엄청나게 인기 있는 게임이 출시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롤이나 오버워치 또는 배틀그라운드처럼 컴퓨터를 바꾸고 싶게 하는 의욕이 뿜뿜 터져 나오는 그런 게임이 출시가 되면은 폭발적으로 매출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재택근무나 집에 있을 시간이 많아지는 지금 같은 시기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마케팅이 쉬워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떻게 마케팅이 쉬워졌나요? 유튜버들이 테크를 리뷰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섭이라는 유튜버분의 테크 영상들을 자주 챙겨보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앱코 제품을 다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제품이 정말 가성비가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이미 키보드랑 마우스는 있고 남아 도는데 한 개씩 더 주문하게 되더라고요. 왜? 소장하고 싶으니까요. 가성비라는 거는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실제로 써봤을 때 나 이 제품 정말 잘 산 것 같아. 만족도가 있고, 그리고 정말 큰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폭발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자리매김이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올해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과거까지만 해도 실적이 좀 지지분진하다면 할 수가 있죠. 이익률이 2019년도에는 6%, 7% 정도인데 20년도에는 10%가 넘어가는 이익률을 가지고 21년도의 기대치는 무려 15% 이상의 이익률을 가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외형 성장이 되면 될수록 대량 생산을 통해서 판관비가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이익률을 더 높게 뽑을 수 있는 그런 궤도에 올라간다는 거죠. 마케팅 비용은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력이 반영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매출 성장에 비해서 이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 높고 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반드시 주가는 따라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투자를 하니까요. 그러면 앱코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봅시다. 올해 21년도에 당기순이익 304억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앱코 시가총액이 2,900억입니다. 2,900억이면 2,901억 나누기 304 하면은 9.5가 나와요. 정말 쉽죠? 그러면 PER이 9.5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9.5배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나오는 이 PER 배수를 책정을 했는데 경쟁업체가 있거나 유사업체가 있어야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 영위를 게이밍 기업 위주로 해서 상장해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선 앱코 뿐입니다. 외국에는 어떤 기업이 있어요? 로지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로지텍이라는 기업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이 기업이 몇 배의 평가 배율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거는 여러 사이트에서 알 수가 있지만 가장 간편한 거는 네이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로지텍 주가라고 검색해 봅시다. 그러면 로지텍 인터내셔널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이다 라고 나오죠. 눌러서 바로 나오긴 하는데 퍼가 25.47배 라고 나오는 거는 이번 분기상에 25.47배라는 거고, 재무로 들어갑니다. 주요 재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로지텍 같은 경우에는 3월이 결산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3월 기준으로 평균적인 PER을 계산을 했을 때 37.06배를 가지고 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계 넘버원 기업은 37배더라. 물론 프리미엄이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에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배였어요? 9배였죠? 작년 실적 기준으로 계산을 했어도 2,901억 나누기 193억 하면은 15배입니다. 로지텍이 37배인 거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로지텍이 가지고 있는 시장은 선진국들이에요. 유럽이나 미국 또는 아시아, 한국이나 중국 이런 곳에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에코가 로지텍 점유율을 뺏어오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기술력은 조금 차이가 나죠. 만드는 회사들의 규모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근데 에코가 솔직히 따라잡자면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력들이고, 그리고 굳이 따라잡지 않고 에코만의 상품들을 내놓는 거는 로지텍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키보드는 20만원, 30만원 하고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게, 마우스도 10만원 넘어가는 제품들이 주력 제품군이에요. 근데 에코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마우스, 가성비가 좋은 키보드로 승부를 해서 게임에 목숨 거는 사람 아니고 나는 적당히 게임을 즐기고 싶은데 그래도 장비는 구색을 맞추고 싶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로지텍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는 에코가 작년부터 아마존에 진출을 했습니다. 아마존에서 마우스 추천 상품 1위가 에코 상품이 걸린 게 몇 달 안 됐어요. 그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에코의 가성비라는 이 장점을 굉장히 어필하기가 쉬운 시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나 트위치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소개받기 쉽고 추천받기가 쉬운 시장이기 때문에 승산이 분명히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시점은 2021년 1월입니다. 그러면 올해 또는 내년, 내후년에 나올 수 있는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가를 계산을 해야지 과거의 실적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회사에 돈이 얼마 있는지, 부채는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점이죠. 재무 비율로 왔을 때 부채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459%입니다. 유보율은 200%로 지금 자본금이 48억이기 때문에 유보자금은 얼마 없다고 생각하죠. 100억 정도 있네요. 부채 비율이 459%인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생각은 하는데, 에코가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된 기업은 아니거든요. 부채 비율은 돈을 갚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을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자 보상 비율인데, 이게 1.5는 넘어가야지 정상적인 기업으로 평가를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5가 안 되면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를 추천드리지 않는 편인데, 일단은 이자 보상 비율이 1.5를 훨씬 넘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는 일단은 매매할 수 있는 범주 안에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시 실적으로 돌아와서 이익이 앞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건데, 만약에 올해 안에 올해의 실적만큼 주가가 반영이 된다면,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상장을 했을 때 20년도 기준으로 15배를 가져갔어요. 만약에 여기 적어드릴게요. 자, 에코가 상장 직후의 평가인 15배를 가지고 있을 때 20년 실적 기준으로 21년 실적으로 15배를 간다면 304억 곱하기 15배 하면은 4,560억입니다. 에코가 4,560억까지 가려면은 계류율이 얼마나 나오나요? 57%죠. 지금 매매를 했을 때 57%의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목표 주가는 46,300원이다. 그러면 21년 실적 기준으로 15배를 적정평가로 봤을 때 시가총액은 4,560억까지, 주가는 46,3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목표 주가도 있어야겠죠. 목표적으로 비전이 30배
로지텍이 37배인데 그거보다 못해도 30배까지 프리미엄을 준다면 시가총액이 9천억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30배 하면요. 9천억 하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2,900억 대니까 3배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주당 9만원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적지를 않을게요. 에코의 단점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벌려놓은 신규 사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경쟁사가 생기거나 아니면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진출이 생각보다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로나 종식이 돼서 다들 여행 다니고 싶죠. 그래서 여행 시즌이 막 붐이 일어나면서 컴퓨터는 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상했던 성장률이 안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수정된 실적들을 가지고 목표 주가를 계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떤 걸 알아봐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거는 기업을 소개할 때 IR북을 보는 건데, 자, IR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습니다.